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조인 싹쓰리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왓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발표를 맡은 3조, 싹3조의 첫 번째 발표자 염규철입니다. 저희 3조는 온라인 광고 업계에 큰 파도를 일으킬 싹3조입니다. 발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왓챠라는 광고주를 맡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 마케팅 방향에 대해 구상해 보았습니다. 고르는 것도 일이다. 왓챠가 지켜주는 라이프 밸런스, 왓라벨입니다. 먼저 제안서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마케팅 목표는 주요 고객층인 2030 여성에게 왓챠를 OTT 메인 쉐어 서비스로 포지셔닝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시장 분석, 고객 분석, 자사 분석을 통해 2030 여성이라는 세분화된 타겟 시장에서 1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겟은 넷플릭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2030 여성이고 컨셉은 왓라벨로 잡았습니다. 왓라벨은 자사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심리학적인 특성, 그리고 행동학적인 특성을 분석해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이 왓라벨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퍼널은 1단계 인지, 2단계 유의 및 전환, 3단계 충성 순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KPI는 그에 따라 1단계 잠재 고객 발굴, 2단계 신규 고객 확보, 3단계 브랜드 로열티 증대, 즉 구독 기간이 긴 충성 고객 확대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디지털 마케팅 방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먼저 상황 분석, 다음으로 자사 분석, 고객 분석, 컨셉 도출, 마케팅 방안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OTT 산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OTT 비대면 서비스 2020년 3월 트래픽을 살펴보면 올해 1월 대비 최고 44.4%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OTT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국내 OTT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는 약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의 여파로 OTT 시장은 급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왓챠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에서 왓챠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장 점유율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위에서는 5위 밖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왓챠의 고객 구성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주요 고객층입니다. 이것은 왓챠 내에서 상대적으로 20대 여성 고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일 업종에서의 20대 여성 고객을 살펴봤을 때 왓챠는 5위입니다. 즉 다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20대 여성 고객 수는 열의인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형태의 넷플릭스는 업종 상위 어플 점유율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 활성 사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65%로 1위임을 알 수 있고, 헤비 유저 사용자 비율 또한 넷플릭스가 3.6%로 역시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헤비 유저 사용자 비율은 한 달 동안 20일 이상 앱을 실행한 횟수의 유저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넷차라고 해서 넷플릭스 플러스 왓챠라는 것의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웹플렉스라고 해서 웨이브 플러스 넷플릭스의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서브로 다른 OTT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는 넷플릭스 플러스 알파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왓챠 사용자의 경쟁 앱 중복 사용률을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2020년 1월달 49.8%에서 10월달 60%로 약 1.2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시즌의 경우 2020년 1월달 4.9%에서 2020년 10월달 8.9%로 약 1.8배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OTT 서비스의 중복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콘텐츠 파편화로 인해 소비자의 멀티구독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미국은 가구당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며 멀티구독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2개 이상의 OTT 가입 비율이 무려 67%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멀티구독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왓챠는 시장을 독식한다는 관점이 아닌 시장을 쉐어한다는 관점의 마케팅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사 분석부터는 백지민 교육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 백지민입니다. 혹시 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왓챠의 강점은 사용자의 리뷰와 별점을 바탕으로 추천화 서비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측정도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수인 RMSE 지수는 낮을수록 측정 정확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넷플릭스에 비해 왓챠 측정 정확도가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왓챠는 비록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에 비해 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주 소비층인 2030 여성의 취향에 맞는 작품인 킬링 이브나 Why Women Kill 등 왓챠 익스클루시브라는 독점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왓챠피디아 별점 평가 등의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맞춤 서비스가 강점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으로 보면 OTT 시장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애플 TV 플러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잠재적 경쟁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잠재적 경쟁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협 요소를 저희의 강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현재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그 외에 다른 OTT 서비스라는 그런 의미로 소비자들에게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왓챠 플러스 알파로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로 왓챠를 메인 서비스로 하고 그 외 다른 OTT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어떤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왓챠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왓챠 플러스 알파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케팅 전략에 세우기에 앞서서 왓챠 사용자의 고객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앱 설치자를 보면 왓챠의 주요 고객층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비율이 65%로 제일 많았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2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대를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헤비 유저를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도 여성이 65%였고 연령대로도 살펴보았을 때 20, 30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심리학적 특성이 공통적으로는 워라밸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대부터 30대는 모두 워라밸이 실현되는 직장을 가장 좋은 일자리 요건 1위로 뽑고 있었고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약 60%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요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워라밸에 대한 만족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재택근무로 인해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도 저희는 중요도 있게 봤습니다. 이처럼 자발적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사생활과 업무가 뒤죽박죽이 되거나 근태관리를 명분으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피로도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행동장적 특성으로 살펴봤을 때 시간대별 활성자 수를 보면 이들의 사용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는 말과 같이 퇴근 6시 이후부터 활성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왓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타 OTT 서비스 또한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활성자 수가 많은 게
오히려 시청 시간만 많은 건지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다른 이유, 이렇게 활성자 수가 이때 많은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트위터를 봤습니다. 아마 OTT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바로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방대한 콘텐츠 앞에서 고민하다가 무엇을 볼지 고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실제 콘텐츠보다 콘텐츠를 고르고 예고편을 보는 데에만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페르소나 2명을 설정했습니다.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OTT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은 넷플릭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왈라벨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왈라벨이라는 컨셉을 도출했는데요. 이는 저희가 만든 왓챠 플러스 워라벨의 신조어입니다. 퇴근 이후에 넷플릭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이 퇴근 이후에 바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추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멀티 구독 트렌드에 따라서 넷플릭스 플러스 알파가 아닌 왓챠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공식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 여성들에게 왓챠가 메인 쉐어 서비스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발표자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방안 발표를 맡은 김수영입니다. 저희 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퍼널을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유입 및 전환, 세 번째 충성 단계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지 단계에서는 유튜브 범퍼헤드 6초 광고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왈라벨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CPM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도달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인스트림형 광고입니다. 저희는 주요 타겟을 2030 여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회사원 편과 대학생 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퇴근 업무에 지치고 퇴근길 인파에도 지친 회사원과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수업과 과제에 치인 학생이 귀가 후 휴식을 위해 OTT를 켭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콘텐츠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넷플릭스 증후군으로 인해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타겟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상황 설정을 통해 공감을 유도하고 왓챠 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관여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입 및 전환 단계입니다. 저희는 관심사가 넷플릭스인 2739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근 후 컨셉과 퇴근 후 컨셉에 대해 A/B 테스트를 2주간 진행한 후에 광고 소재 최적화 후 더 좋은 성과로 광고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타겟을 20대 대학생 여성으로 잡고 알바 후 컨셉과 과제 후 컨셉에 대해 A/B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랜딩 페이지에 유입된 잠재 고객을 모수를 바탕으로 맞춤 타겟 광고를 실시해 전환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OTT를 시청하는 잠재 고객의 공감을 유도하고 왈라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유입 증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카오 모먼트 비즈보드 광고입니다. 카카오톡은 왓챠 동시 사용 앱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 탭 상단에 광고를 노출하면 유입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입니다. 야근 인증하고 왓챠 무료 쿠폰 받으세요. 탈퇴 인증하고 왓챠 무료 쿠폰 받으세요. 이와 같이 야근 및 퇴근 인증과 함께 왈라벨 해시태그를 달면 24시간 프로모션 쿠폰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타겟으로 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알바 및 과제 인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쿠폰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낮은 난이도의 미션으로 많은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왓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들의 유입과 전환을 시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 쿠폰을 통해 단기 유입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 단계입니다. 저희는 매달 왓챠 익스클루시브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 왓챠피디아에 리뷰를 작성하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해당 작품의 굿즈를 증정하는 것입니다. 왓챠피디아에 킬링이브 리뷰를 남기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한정판 포스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인스타그램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왓챠 팝콘통이나 텀블러 등 굿즈를 제작하여서 집에서도 영화를 즐길 때 왓챠의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왈라벨의 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같이 왈라벨의 날을 지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왓챠 파티 기능을 활용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시국에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지인과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왓챠 파티 인증 후에 친구를 초대하면 프로모션 쿠폰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30 여성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왈라벨이라는 컨셉을 주기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피드 컨텐츠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활용하여서 왓챠 익스클루시브 작품 중 명장면이나 명대사를 선정받거나 작품 관련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왓챠 컨텐츠와의 접점을 왓챠라는 플랫폼 밖에서도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고객 구독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객의 유입 및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 광고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고 방안들을 가지고 유입 및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 3명은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요. 우선 김수영님은 PPT 디자인과 자료조사, 수합 분석, 유튜브 마케팅 기획, 왓챠 자사 분석을 주로 맡으셨고요. 저 백지민의 경우에는 시장조사, 경쟁사업 분석, 인스타그램 이벤트 마케팅과 왓챠 디지털 마케팅 분석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규철님은 고객 분석, 컨셉 도출, KPI 및 마케팅 퍼널 기획과 인스타 피드형 광고 기획을 맡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이 팀에서 싹스리 팀에서 가장 독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낸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 컨셉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고객에 대한 그런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랑 그리고 심리학적인 특성 그리고 행동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왓라벨이라는 컨셉을 도출한 게 저는 좀 독창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원분들은요? 저도 왈라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중복 이용률을 통해서 저희는 시장을 저희가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는데 쉐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메인이 되겠다는 그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왓챠 강점이랑 약점이 뭐다라고 한마디씩 한다면 뭐인 것 같으세요? 왓챠의 강점은 이제 유저 평점을 기반으로 한 이제 5.5억 개의 평점을 기반으로 한 취향 및 관심사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약점은? 약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 티빙이나 시즌 같은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력이 약하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광고 본 적 있으세요? 하면서 물어보신 적 있었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OTT 쪽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넷플릭스나 이런 애들이 광고 빌스가 어마어마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이드 비디오로 따라가면 끝이 없거든요. 왓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점으로 얘기했던
어쨌든 커뮤니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바이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라고 해서 주로 페이드 미디어 위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략이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가 그 왓챠예요. 왓챠인데 여기 돈 쓰고 여기 돈 쓰고 범퍼 헤드 쓰고 뭐 하라고 하면은 좀 기겁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대표님은 예를 들면 야 예산 어디서 땡기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 궁금한 게 이 주제 OTT 시장의 세 주제 중에 왓챠를 추첨으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왓챠를 하겠다라고 손드신 거예요? 저희가 왓챠 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중에 왓챠를 선택한 이유는 있었을까요? 왓챠는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에서 출발하였는데 왓챠피디아에 들어가면은 어떤 영화를 클릭하면은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도 있고 왓챠에도 있고 티빙에도 있고 이것을 다 어디서 구독할 수 있는지를 바로 가기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왓챠는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여서 시장을 쉐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중복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왓챠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가장 낮은 상황에서 왓챠를 가지고 주제를 이제 발표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는 좋았던 거는 플러스 알파라는 그 문구가 전 좋았고요. 근데 좀 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러스 알파를 선택할 때 많은 예산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어떤 바이럴이라든가 타겟층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런 바이럴에 좀 포커싱을 해서 미디어 믹스를 좀 짰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